독일이 한국의 G7 입성에 대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베를린을 방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석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G7 확대 구상과 관련해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마스 장관은 G7과 G20는 합리적으로 조직된 체제라면서 지금은 G11이나 G12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후 밝힌 입장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라 회담에서 한국에 적극적인 설득이 있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독일 마스 장관 만난 김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독일의 지지도 당부했습니다. 유럽에서 영향력이 큰 독일의 지지를 얻게 된다면 한국인 WTO 사무총장의 배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번 강경화 장관과 마스 장관의 회담이 영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서도 잽싸게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G7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의장국인 미국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러시아 등을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G7도 G7이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인 WTO 사무총장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처 이후 불거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1년을 넘겼지만 한국 국민 75%는 여전히 노제팬에 동참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최근 한일 관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8월 소비자 행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으로 구매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분야는 패션이 56%로 가장 많았고 주류 43%, 생활용품 37%, 식음료 36%, 화장품 34%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불매운동 참여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지에 대해선 69%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예상 지속 기간에 대해서도 2년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습니다. 얼마 못 갈 것이라던 불매운동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WTO 사무총장 자리까지 한국에 뺏기게 된다면 일본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해 죽겠는데 여기에다 대고 소금을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인데요. 쇠퇴하는 일본은 한국과 경쟁할 수 없다. 일본과 아베 신조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를 견제하는 이유가 자국의 국제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 때문이라고 내다보며 일본은 개방된 한국과는 절대 경쟁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 반응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알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들 불리한 건 보도를 안 하거나 해도 안 보이게 작게 하기 때문에 이런 짐 로저스의 의견을 접하기 어렵습니다. 짐 로저스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니케이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에 거품이 크면 클수록 잔인한 결말이 될 것이다. 2020년대에 전대 미문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보도 정도밖에 없습니다. 뻥 대신 닭이라고 이 뉴스에 달린 한국 관련 반응이라도 보겠습니다. 일본의 비난을 포함한 기사 같은데 현재 중국, 일본에서 자산 버블이 진행 중인 것은 왜 언급하지 않는 것이모니까? 중국 버블은 미국의 강경 자세에 의해 억제되고 있지만 한국의 부동산, 증권 거품은 무능한 한국 정권에 의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므이다. 또 나왔다. 현실은 대략 이 아저씨의 말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도움이 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승전결 한국각이나 짐 로저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가는 이렇게 한국의 미래에 대해 밝게 평가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도 방위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 라는 책이 새롭게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분담금을 즉각 5배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한국 관리들이 주저하자 미 관리들이 협상장에서 걸어나왔다. 트럼프의 요구는 유럽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늘리라는 그의 요구를 연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는데요. 한국이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협상 담당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관리들에게 암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협은 약 4,000명으로 구성된 여단 병력 전체를 빼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약 28,500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7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압박과 관련 나토를 포함해 특히 한국,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공격한 것은 영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없는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에 있어 더 약한 적이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취한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포기한 것은 베이징의 선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중국이 미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으름장이나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디오 진행자 휴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중국과 바이든 진영이 기다리는 건 내가 대선에서 패하는 것이라면서 내가 선거에서 지면 중국은 미국을 차지할 것이고 여러분은 중국어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면서도 한국 방위비 올리지 않으면 미군 철수시키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G7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한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